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정책 토크쇼 진행을 맡은 박남구 송은정 인사드립니다. 국면으로 보는 뉴스피플아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당 중구지역 고무열 후보를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 후보자의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정책 토크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및 유권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무열 후보자님은 한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전 파이웨이브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학교 성폭력예방연구소 부본부장님을 거쳐 현재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권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권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피플아이 시청자 중구지역구 유권자들께 신년을 맞이하여 덕담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치 만족하셨습니까? 네, 국민의당 예비후보 고무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고 오늘은 설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해서 힘들더라도 올 한 해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이번 4.13 총선에서 고무열이가 환하게 웃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네. 각오와 네. 또 고 후보님의 출마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듣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한 15년 전부터 성장이 멈췄다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농경문화 시대 때 시작해서 60년대부터 산업 발전이 쭉 이루어다가 갑자기 급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급성장에는 당연히 문제가 많이 따르기 나름이죠. 교육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출세 위주의 사회로 변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과학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선진국과 같이 이렇게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적으로 낳은 것이 부정부패, 적폐, 예. 모든 분야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이런 것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성장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정치가 가장 한 몫을 한 거죠. 제일 크게 한 몫을 했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두고 보고 정치 곁에서 이렇게 뭐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뭐 TV 토론을 통하다든지 칼럼을 통하다든지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중구에 출마를 해서 기치를 올려서 우리나라 정치를 갈아엎고자 예. 갈아엎는다는 것은 한번 좀 첨언을 드리면 제가 원래 촌농 아주 충북 영동 그 민주지산 있는데 집으로 영화 찍은 동네 있죠. 네. 그 할머니와 네네. 그 오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직접 어릴 때 소를 논밭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논밭을 갈아보면 깊이 흙을 파야 돼요. 그래야 흙이 뒤집어지면서 네. 농사가 잘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돼요. 소는 땀을 뻘뻘 흘립니다. 네. 쟁기가 깊이 들어가면 네. 그 땀 흘리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유권자가 해야 할 정치를 개혁해야 할 임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밭은 새롭게 정치를 갈아엎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도시철소 2호선 트램 및 네.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건설과 네.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육성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또 특별히 있으신지. 예. 저는 그 트램 방식은 유럽에도 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그 관광을 했을 텐데 우리 한국 정세에 과연 맞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네.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는 길을 잘 천천히 걷는 문화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걷고 우리는 바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과연 그걸 이제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도 천천히 느림의 미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추진되면 좋겠고요. 네. 과학 비즈니스 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에서 학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하면 네네. 사실 우리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전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서울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대전의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연계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대전에서 그 과학 벨트에 맞는 인재 양성을 대학교와 아울러서 같이 해 나갈 때 바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기초가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 없이 늘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대전 지역의 과학 단지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활성화시켜서 네. 어차피 이제 대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출신에 네. 또 외지에 있는 이제 석학들 네. 모셔다 이제 어떤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렇죠. 좀 그게 활성화시켜야 요즘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죠. 특성화 교육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예.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뭐 제빵, 또 디자인 등등 특정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 과학이라는 부분에 특별한 인재를 처음서부터 꾸려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것부터 시행이 돼야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보고 역시 후보님께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시라 그런 부분에 관심이 교육 쪽에 굉장히 네. 많으시군요. 자, 다음 질문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출마를 결심한 중구 지역에 여러 가지 아마 현안을 많이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충남 구도청 네. 활성화와 그다음에 서대전역에 음. KTX 지금 아마 하루에 4번인가 정도밖에 네, 정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만 예, 예. 그 어떤 증차에 대한 부분 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보문산 재개발에 네. 대한 현안이 상당히 아마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어떤 중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나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보문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문산이 아름답잖아요. 네네. 예, 보문산이 왜 아름다운가 하면 사실 우리가 그 길만 따라다니는 것보다 그 옆길로 샛길로 이렇게 가보면 천혜의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누가 개발도 못하고 그대로 그 원시림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그 보문산이 개발도 많이 됐습니다. 사실 보면 아쿠아월드부터 시작해서 식물원, 동물원, 저쪽에 효문화 우리공원 예,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보문산을 놓고 보면 골짜기마다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한 코스밖에 못 하죠. 못 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효문화 뿌리공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모노레일로 쭉 돌아보고 올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칼럼으로 제가 발표도 하고 했거든요. 세부사항을. 네. 그래 그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비도 아주 적게 들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지역이나 제주도 몇몇 군데 그거를 갖다 설치했는데 제가 가서 직접 타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보문산을 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구도청 문제는 전 정치인들부터 대전 시내가 전체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뭐 시민대학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활성화라는 단어는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청이 있을 때 도청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활성화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거기 답이죠. 왔다 갔다. 예. 네.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활성화가 일어나는 네. 거죠. 그래야 회식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업 비즈니스 벨트,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창업 비즈니스 벨트를 유치를 하고 또 하나는 노동 플러스 센터. 노동에서 그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청년이라든지 일을 할 수 위한? 있는 네. 예, 그런 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였을 때 네. 비로소 그게 활성화가 되고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그만한 공간이 나오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경찰청 건물도 또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정도에 하면 거기 주차 공간도 좋고 예. 상당히 지금 시민대학이 물론 운영을 해서 예. 연간 인원을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교육을 받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지 부분에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 교육 쪽에 지금 맡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삼포 세대들, 예. 청년 세대들, 네. 그다음에 노인 세대들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복지 쪽에 혹시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추가적으로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청년 쪽으로 말을 하면 청년 하면은 취업, 어린이 하면 교육, 네. 노인 하면 건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렌드가 줘야 되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뭐 저희도 이제 특히 경영대학이기 때문에 취업 문제에 아주 그렇죠. 밀접하게 민감하죠. 제가 네. 이제 관여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컨설팅도 하고 합니다만은 청년 창업은 저는 어디서 조금 도움을 받았는가? 일본에 가면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네. 5대, 6대 뭐 거쳐서 100년, 200년, 1600년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 장인 정신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코르가 경쟁력이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모님 떡도 맛없으면 두 번은 안 먹어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예. 예, 상품의 질이 좋아야 또 손님이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우리가 가끔 보면 그 집에 가면 되게 맛있어. 이러면 그 집을 언젠가 기억했다가 또 다시 찾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창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은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대충 이 거리에 사람이 이 정도의 거리에 지나다니면 이 정도 손님은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이 정도 어디 가보니까 인테리어를 했어. 예. 그리고 공간이 이 정도면 될 거야. 주차 공간이 이거야. 이렇게 그냥 상피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계가 어때요? 3년 이상 간 기업은 80%가 다 망하죠. 망하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적당히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마케팅 분석이 제대로 안 됐네요. 그렇죠. 마케팅 구성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먼저 갖춰서. 창렬해야 된다는 네. 거죠. 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창업센터에 가서 가보면 청년들을 모아놓고 뭔 일을 하는가 하면 이번 중소상공인에서 아니면 상업진흥원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공지를 또 뭘 하는구나 하고 또 거기서 또 뭐 참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상 타고 이런 것이 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네. 다음 질문에 또 있으니까 그 일단은 내용을 청년은 제가 됐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네. 청년들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마지막 그 불씨, 네. 내가 이것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이건 나만의 경쟁력이다 하는 그 네. 불씨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근데 경제 질문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후보자께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진짜 좋은 질문이고 그게 우리 민생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가슴에 와닿는 질문인데요. 네. 가슴도 아픕니다. 사실 동구에 이어 중구가 사실 제가 16.11% 그 아, 예. 정도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낙후되어 있는데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그 모임단체 자문위원으로 한참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와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정말 그 중국 그 뒷골목이나 이런 데 가면 황폐하다 못해 뭐 좀 어스스하달까요? 예,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도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대전 시내에서 정말 저기는 참 괜찮은 아이템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논해보면 우리가 보면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야 되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개발하지는 않고 기본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조금 옷을 입힌다든지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금방 사람이 식상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물건이 뭐였겠어요? TV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대규모의 신기했죠. 네, 신기하죠. 네. 그런 것들을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류고 문화고 이런 것들에서 지금 문화도 새로운 문화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동장 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내일 모레면 지금 네. 새미치인데 네. 구정 명절인데 혹시 재래시장에 네.
혹시 요 근래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간단하게. 공약으로 네. 내그렸는데요. 음. 지금 뭐 유통 쪽으로 말을 하면은 네. 우리가 대상공인 이제 아니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음. 뭐 그 대형 유통 마트가 네. 있잖아요. 네. 그의 경쟁력이 뭐겠습니까? 그게 그네들은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대량 구입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음. 저하돼요. 네. 그러고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진열을 이쁘게 잘 해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걸 찾습니다.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그러면 재래시장을 쭉 벌려놨죠. 그럼 신선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각자 개개인이 그 중간 도매사한테 물건을 사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장이 비싸죠. 그러면 네. 후보님의 어떤 그런 대책이나 그 대책이 그런 활성화나 그 대책이 지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제가 공동화 냉장 창고를 예.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 겸 냉장 시설을 갖춰서 그 상인들이 채소면 채소, 공산품면 공산품을 같이 공동 구매를 해서 가격 전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네. 그게 이제 다른 후보가 좀 차별성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의 어떤 쟁점은 개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각 당들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 평화. 네. 근데 항상 총선마다 개혁을 안 한 데는 없어요. 그렇죠. 변화가 안 된 적 없었고 네. 특히 이번엔 각 당들이 똑같은 시기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의 어떤 그런 개혁과 맞물려서 또 이제 국민의당으로 새로 이제 이번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정책과 공약을 좀 앞에 쭉 말씀을 하셨지만 좀 추려서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치 개혁을 논하자면은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이 북한이 상관한다는 겁니다. 야, 예. 네. 예. 선진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야당 즉 진보는 네. 건강한 진보가 아니라 여당에서 종북으로 몰고 급기야 뭐 빨갱이로 몰고 네. 이렇게 북한과 연관시키고 또 여당 진보는 보수는 친미 또 내지는 독재, 네. 친일 이런 식으로 몰지어 서로. 그래서 너무 이 스펙트럼이 길어요.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국민의 정당은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짧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는 성대 사로가 갈등을 느끼고 사회 이슈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정치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 후보와 차별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부 지역의 타 후보자님들이 많은 공약을 또 내걸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별성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 하면 변호사라든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군인이나 아니면 행정가들이 주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기업인이었고 네. 또 학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그 정치를 바라볼 때 능률과 효과를 바라봅니다. 네. 근데 행정가들이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능률과 효과보다는 복지부동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조금 이렇게 옷을 입히는, 그리고 새로운 그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새로 이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책을 당하니까요. 아, 예, 예. 근데 기업가 정신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 미래를 뚫어볼 수 있고 도전하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은 대기업에서 연구하는 것, 정부가 오히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거꾸로 얻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괴리가 생기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치인이 제일 낮고 돼 있어요. 네. 예.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능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경영학도였기 때문에 경영학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대전 중구의 활성화와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마케팅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유권자에게 네.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계시면 네네. 이 자리에 들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초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치가 가장 중심에서 흔들리고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정말 우국의 마음으로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 흙탕물의 정치를 들어갈 일이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해서 그 국가가 없어졌을 때, 나라가 없어졌을 때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독립투사가 만주로 가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참 목숨 걸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한테 당신은 왜 목숨 걸고 가족을 버리고 만주에 가가지고 이런 동나라를 구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그분들은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전하,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저도 그 우국의 마음으로 기치를 들었습니다. 중국민 여러분, 4월 13일은 나라가 바뀔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꼭 부탁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새 정치를 만드는 그 기틀에 기로에 중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국민의당 중구지역 고무열 예비 후보자 초청 공감 정책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뉴스피플라이는 매주 예비 후보자를 추천하여 정책과 지원 현안을 들어보는 공감 토크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